네. 음악이 엇박자로 나왔어요. 네. 자, 어제 전해드린 아이를 두고 내린 버스기사 논란. 그런데 그 버스기사분의 가족의 글이 공개되면서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 홍수민 아나운서 먼저 시청자분들이 많이 뉴스 접하셨겠지만 일단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이 버스기사 논란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가족분의 글을 좀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시죠. 그렇습니다. 이 일은요, 건대 입구역 근처에서 달리고 있던 240번 시내버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이 한 7살 된 이 어린아이가 먼저 이제 정류장에서 떠밀리듯이 내리는데 네. 이때 엄마가 같이 내리지 못했다며 네. 엄마가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기사님에게 내려달라고 소리를 쳤지만 기사님이 이를 무시하고 그냥 달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말 누리꾼들의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네. 이 버스 기사님을 처벌해달라. 네. 이런 글들이 어제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겁니다. 그 해당 글도 해당 엄마 본인이 올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아마 같이 타고 계셨던 버스에 타고 계셨던 당시에 타고 계셨던 분이 처음에 인터넷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해당 버스 기사나 그 해당 버스 업체가 사과를 하고 해당 버스 기사분 쪽으로 이 잘못했다는 여론이 막 쏠리는 분위기인데 어제 늦게 이제 이 버스 기사분의 가족이라는 분의 글이 공개되면서 약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 글을 올린 거예요? 바로 이 글 때문에 그런데 네. 240번 버스 기사의 딸로 보이는 이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네. 240번 기사라는 제목으로 페북, 블로그, 카페 등 SNS 기사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우선 너무 놀랐다. 네. 여러 차례 한번 읽어봤지만 네. 아무리 봐도 우리 아버지가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25년 동안 승객들과 마찰이 있었던 적도 한 번도 없고 사고 등 민원도 없었습니다. 저희 네. 아버지 건실하게 일하는 분이지 네. 이런 짓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네. 이러면서 그 당시의 정황들을 또다시 자신의 말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얘기는요, 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거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건대 입구역 정류장에서 정차한 후 아버지가 개문을 했습니다. 문을 네. 열었습니다. 그래서 승객이 내린 것을 확인을 하고 출발하려 했으나 네. 어디선가 저기요라는 소리가 들려서 네. 문을 다시 열었다고 합니다. 이 네. 딸 말로는요. 그렇지만 더 이상 내리는 승객이 없어서 이 버스 기자, 네. 이 딸의 아버지가 출발을 네. 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요. 일단 네. 이 문장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지금 주장이 어제 보도와는 상반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짚어볼 텐데 김복준 의원님 예. 일단 이 버스 기사분의 따님이라는 분 자신이 따님이라고 일단 자기를 지칭했어요. 네, 일단 그 따님이라 일단 가정하고 그 따님이 올린 글과 어제 보도된 부분을 보니까 어제 최초의 인터넷 네티즌 분이 올린 글을 보니까 상반된 분이 많은데 조목조목 한번 짚어볼까 차례대로. 예. 네. 처음에 지금 네네 말씀하시죠. 예, 일단은 그 어제 승객분이라는 분이 올렸던 거는 아이를 따라 내리지 못하니까 엄마가 운전기사 되시는 분한테 빨리 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내려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운전기사는 그 사실을 알면서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했다. 아하. 이 얘기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딸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딸인지 지금 그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의 지칭하고 딸이라고. 있어요. 네네. 딸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는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아하. 내려달라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려달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은 그 전 정거장에서 미처 내리지 못한 거를 네. 자꾸 중간에 내려달라고 해서 네. 그거를 거절하고 다음 정거장까지 네. 가서 내려준. 그러니까 운전기사로서 정상적인 일을 했다. 네. 아이가 내린 거를 알지 못했다. 네. 이런 얘기예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예. 그런데 여기서 또 상반된 내용은 또 나옵니다. 그 아이가 내린 줄 몰랐다. 앞서 홍수민 아나운서 그 다음 내용 좀 읽어보세요. 그렇습니다. 또 짚어볼게요. 네네. 당시에 아이가 내린 줄 몰랐다고 했지만 네. 그런 얘기는 아버지 못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요. 네. 그러니까 울부짖었다고 하니까 네. 저희 아버지는요. 네. 승객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고 네. 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앞장을 읽어보세요. 앞장을 보여주세요. 앞장을 읽어야 돼요. 이걸 읽어야지 그 흐름에 맞아요. 흐름을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버스가 다음 정류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네. 2차선으로 좀 이제 도로 깊숙이 들어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아주머니께서 아저씨라고 다급하게 외치셨고 네.
승객이 덜 내린 줄만 알았던 이 여성의 아버지는 네. 이미 2차선까지 들어왔으니까 네. 다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안전하게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그런데 손 변호사님,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어제 이 글을, 애초에 글을 올리신 분은 지금 아이가 혼자 내리고 이 엄마도 못 내렸어요라는 말을 보세요. 어제 글을 보면 이 내용을 기사님한테 전달했는데도 무시하고 네. 그냥 가더군요라고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그 내용이 있어 보세요. 아이 엄마와 동승한 승객들이 여러 번 항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시고 결국 다음 정거장에 돼서야 아이 엄마 내려서 아이를 찾으러 갔다 이렇게 어제 올린 시민분이 올린 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따님이라는 분, 자기를 따님이란 지칭한 분이 올린 글은 그러지 않았다. 내릴 때까지 아이가 뭐 내린 줄 몰랐고 이미 2차로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전상 멈추지 못한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양쪽의 주장이 굉장히 다르고요. 네. 또한 그 누구 말이 맞느냐, 어느 주장이 진실이냐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아이가 혼자 내렸고 그런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엄마가 못 내렸다라고 네. 하는 점을 알았다면, 네. 기사가 알았다면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계속 주행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 네. 도덕적인 비난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게 아마 어제 오전 그리고 네. 이른 오후까지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운전기사의 그 딸이 올린 글이 사실이다, 네. 진실이다라고 한다면은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버스가 출발한 이상 이제 아이가 따로 있고 엄마가 남았다는 점을 기사가 몰랐다고 한다면 출발했는데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승객 한 명의 승객에 대해서 그 말을 꼭 들어줄 의무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그 말을 그러지면 들어서 안 되지, 그건. 중간에 문을 정차하고 문을 열어주면은 네. 그게 오히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게 아, 위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기사가 당시에 아이가 혼자 떨어져 있던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네티즌들이 최초에 썼던 글에서는 네. 여러 승객들이 아이만 떨어져 있고 엄마는 남았어요. 네. 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울면서도 이제 엄마는 얘기하고 승객들은 구체적으로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하지만 그거는 인터넷상에 있는 글이거든요. 네. 뭐 증거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 글을 쓴 모든 사람들이 승객이었다는 장담도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는 한 네. 양쪽의 어떤 그런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글을 네.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CCTV도요. 네. 음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버스 내에 있는 블랙박스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요. 네, 그 CCTV 저희가 잠시 뒤에 네. 보여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거는요, 네. 제가 판단할 때는요. 네. 그 버스 안에 꼭 이거를 진상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네. 버스 안에는 버스 카드를 찍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그러네요. 대다수예요. 그분들의 어떤 제3자의 객관적인 진술을 듣는 게 제일 진술을 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관련해서 해당 버스 이제 관계자 얘기입니다. 버스 회사입니다. 운전기사가 엄마가 내릴 때까지도 아이가 먼저 내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엄마가 단순히 그 전에 정류장에서 못 내려서 뒤늦게 내리려고 내려달라고 한 줄 알았다. 건대 입구 정류장과 다음 정류장 사이 도로 가변 길가가 위험해서 그래서 다음 정류장에 내려준 거라고 일단 당시 상황을 버스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애초에 이 글을 올리신 네티즌 글에 보면 이 아주머니가 문을 이제 뒤늦게 다음 정류장에서 문이 열려서 울며 뛰어나가는데 네. 그 버스 기사님이 큰 소리로 욕을 하면 뭐라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따님이란 분이 관련해서 글을 남겼습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저희가 드렸던 내용은 네. 버스 기사님이 그렇죠. 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욕을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또 이 버스 기사의 딸의 말을 들어보니까 네. 승객들이 내린 것을 확인 후 이제 아버지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네. 저기요라는 소리가 들리기에 두 번째로 네. 문을 열었지만 네. 더 이상 내리는 승객이 없어서 출발했고 그 사이에 그 과정에서 네. 이 엄마가 오히려 네. 기사님한테 욕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 상반되는 거예요. 네. 어제 애초에 글을 올리신 분은 버스 기사님한테 승객들이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는데도 그 나중에 다음 정류장에서 어머니가 울부짖으면 뛰어내릴 때 그 버스 기사님이 큰 소리로 욕을 했다. 이건데 이 주장인데 네. 지금 버스 기사님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분은 아니다. 그 아주머니가 내리면서 우리 아빠한테 오히려 욕을 했다라는 게 지금 그렇죠. 완전 상반된 주장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처럼
저희가 몇 가지만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도 지금 상당히 상황이 상반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시내버스 그 240번 버스 내부 영상과 외부 영상,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수민 아나운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아하. 근데 이 좀 영상을 자세히 보면 아이가 5살 치고는 일단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입니다. 액션 5살 정도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떠밀러 내려간다고 했는데 네. 일단 그 친구들과 네. 내려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또래 아이들과 내렸어요. 친구는 그렇습니다. 정확치 않지만 네. 엄마는요, 이 아이와는 조금 거리가 좀 저게 있었던 엄마군요. 것 같고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아. 약간의 거리가 있었는데 네. 이 아이가 내리는 거를 발견을 못했는지 네. 이 아이만 내리고요. 잠시 후에 이제 뭐 기사님한테 뭐 소리를 쳤다 이런 내용은 있지만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네. 아까 김복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엄마가 욕한 건지 기사님이 욕한 건지 네. 아니면 내려달라고 했는지 네. 아니면 승객이 뭐 항의를 했는지 이런 거를 지금 파악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참고로 왜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왜 저기 구별도 못하게 뿌였냐 하겠는데 네. 하실 텐데 저희가 다른 승객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화면 이 블랙박스 화면을 뿌옇게 처리했다는 점은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앞서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CCTV는 있긴 있지만 예, 예. 저것만 갖고는 당시 상황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절대 무리입니다. 네. 블랙박스 자체가 음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엄마가 울면서 아저씨 내려주세요 하고 외쳤다든지 이런 내용은요. 네. 입모양 갖고 해야 되는데 그건 불분명하고요. 아. 그리고 또 엄마가 그 다음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운전기사한테 한마디 하고 내릴 때 또 운전기사가 맞받아쳐서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입모양만 갖고 욕설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네. 이 경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을 해야 될 꼭 필요가 있다면, 네. 뭐 그렇다면 제 생각은 버스 카드를 찍고 다 타거든요. 네. 그 중에 몇 분을 선출해서 네. 그분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으로 네. 진술을 받아보면 보다 명확하게 네. 진상을 알 수 있을 그러니까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직접 이 영상 갖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생생한 그 깨끗한 영상 갖고 네. 분석을 했는데 네. 물론 이 10초 후에 기사님이 돌아보기는 했지만 네. 입모양까지 이제 분석을 그러면. 해봤지만 이게 욕을 한 건지 아닌 네. 건지는 굉장히 불분명한 상태여서 네. 정말 말 그대로 당사자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위기가 지금 시청자분들도 감을 잡으셨겠지만 하루아침에 지금 분위기가 약간이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고 있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뉴스파이터도 이 내용 전해드리면서 분위기가 240원 해당 버스 기사님의 과오, 실수 아니면 좀 무책임까지라는 비난까지도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네.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바뀌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이제 뭐 일단은 또 아이가 5살이 아니라 뭐 7살이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좀 이 네티즌 처음 보도한 사람이 조금 과장된 거 아닌가, 네. 과장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럼 반대로 그럼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네. 엄마가 애를 잘 챙기지 못한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내용까지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리꾼들도 그런데요. 일단은 분위기예요. 뭐 지금 또 그렇다고 지금 분위기가 뭐 지금 이 어머니께서 잘못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약간 변화의 기류가 있다는 건데 네티즌들도 이제 이런 이 얘기가 나오고 또 CCTV가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버스 기사님 측 따님이라는 분의 글도 나오니까 이런 반응이에요. 아이 간수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어디 멀쩡한 버스 기사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느냐 이런 내용도 있고 좀 어머니 쪽을 비판하는 글들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이제 제가 분위기 변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요 최명기 원장님 하나 궁금한 게 아이 어머니가 이 애초에는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CCTV 공개를 좀 반대했대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아니 CCTV를 그나마 봐야지 상황이 어떨지 알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왜 공개를 반대했을까요? 이게 공개가 되고 그게 이제 대중한테 공개가 되게 되면 신상이 털리잖아요. 아하. 우리는 모를 것 같지만 네. 그냥 몇 번 버스 몇 시에 타고 오는 사람들이 다 알고 우리 옆집 누구누구네. 아, 네. 우리 같은 학교 다니는 누구누구네. 혹은 유치원 다니는 누구누구네. 네. 그렇게 되다가 보면은 그로 인해서 본인이 받게 되는 피해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또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막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본인도 내 기억에 뭐가 맞지라고 이제 네. 불확실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다가 보면은
이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은 네. 내가 생각한 것과 실제가 다를지 모를다는 어떤 그 불안이 있게 되면은 네. 이 영상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네. 본인만 가서 확인을 하고 네. 바로잡을 거 바로잡기를 원하는 거지 네. 영상을 공개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갖다 넘지는 원치 않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는 것처럼 논란이 이틀째 지금 계속되다 보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네. 애초에 이 글을 올리신 분이 재차 글을 올리셨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올리신 분은요,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뭐 CCTV 결과 뭐 애들하고 놀다가 뭐 이렇게 내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올린 분은 계속해서 이제 오히려 사람들이 네. 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있다. 네. 처음부터 너무 과장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부정확한 거 얘기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러면서 이제 네티즌들이 비난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죄송합니다. 어제 이 애초에 글을 올리신 분이 이렇게 말을 한대요. 또 글을 올리면서 어제 버스 처음으로 글 쓰니요 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어제 글을 올린 뒤에 뜨거운 이 댓글들이 달리고 정신없이 기사를 찾아보고 그랬대요. 내가 처음 글을 올려서 상황이 이렇게 커진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가 마치 거짓말을 한 것처럼 글 쓰는 것 같아 정신이 없다 이렇게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4살 정도로 어려 보였다고 썼는데 진짜 아이 나이를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다. 일부러 과장하거나 뭐 이 거짓말 쓴 게 아니다. 나도 처음부터 아이와 엄마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이고 아이가 내리는 옆모습은 봤는데 아이 엄마가 소리치며 기사님 부를 때 그 주변 교통 상황이나 차선 이런 건 솔직히 눈에 안 들어왔다. 이렇게 걱정이 돼. 지금 거기서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커지니까, 김복준 의원님. 네, 뭐 이분이 뭐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네. 그 버스 기사분하고 무슨 감정이 있는 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나름대로 본인이 그 당시에 처했던 상황, 네. 그 당시에 환경을 보고 이제 어떤 그 글을 올렸던 것인데 네. 또 이분에 대한 어떤 비난 같은 것도 이건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어쨌든 이 해당 버스 기사님의 따님이라는 분의 글까지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 글쎄요, 이건 누구를 처벌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좀 원만하게, 그리고 사과할 부분이 혹시 있다면 사과하고, 정중히 사과하고, 원만하게 또 이 문제로 아이가 다치는 일은 댓글 등으로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요.